안녕하세요. 선한투자연구소의 백운기입니다. 2020년 10월 15일 선투연 뉴스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어제 코스피, 코스닥, 국고채 금리, 환율 모두 다 하락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 취임, 자유로운 이동의 꿈 이룰 것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자, 정의선 회장님이 취임식을 하시면서 최고 품질의 자동차 회사를 만들겠다, 자동차 전 세계 매출 1위 회사를 만들겠다가 아닌 자유로운 이동의 꿈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현대차가 자동차에만 국한된 회사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자, 수소, 전기차, 항공, 로봇, 정의선 상상 속 미래 모빌리티를 앞당길 것이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자동차 회사가 아닌 세계 최고의 모빌리티 기업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 수소, 전기차, 항공, 로봇 회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회사가 아닌 모빌리티. 자, 모빌리티란 이동수단에 관련된 모든 산업, 제조에서 서비스가 되겠죠. 네, 이것이 현대차 기업의 목표입니다. 자, 어제 그 부동산 시장 점검 장관 회의가 있었는데요. 공급은 낮은 채 그 소득 기준만 완화를 해서 신혼특공 경쟁률이 더 세질 것이라고 합니다. 자, 공급은 그대로인데 기준을 완화를 하게 되면 수요만 늘어나서 청약 경쟁률이 더 심해집니다. 청약 대기자가 늘어나면 전세 수요는 더 늘어나고 전세가는 더 상승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청약 가점이 부족한 분들은 지금이라도 기존 주택을 구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은 다주택자나 법인 투자자가 팔려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내년 5월이 지나면 그것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자, 임대차법에 발등 찍힌 홍남기, 의왕집 묶이고 전셋집도 못 구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 세입자가 갑자기 그 계약갱신 청구권을 주장했기 때문인데요. 저는 홍남기 부총리님을 뭐 자업자득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정책이 어떤 부작용을 만드는지를 몸소 체험을 하셨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대로 가게 되면은 정부의 바람이나 유튜브 폭락론자의 주장과는 전혀 다르게 엄청난 폭등장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 강남 99제곱미터 아파트 문정부 3년간 7.6억이 폭등을 했다. 뭐 이런 기사인데요. 네, 강남 아파트의 상승세가 뭐 대단하죠. 근데 뭐 이명박 대통령님의 시기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계속 상승입니다. 그런데 1993년도에는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8,300불 정도였습니다. 현재는 3만 불을 훨씬 넘는 거죠. 한 4배 정도가 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의 증가로 인한 집값의 상승도 있고요. 또 전 세계적으로 집값의 상승을 보면 한국의 상승률이 결코 높지가 않습니다. 한국보다 집값이 더 많이 상승한 나라들도 많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는요. 지금 바이든의 그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바이든의 테마주가 많이 상승을 하고 있다. 이제 이런 기사인데요. 이제 미국 대선이 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바이든이 모든 면에서 앞서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바이든의 테마주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을 보면은 트럼프는 3차 산업인데 반해서 바이든은 4차 산업 기업들이 많다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그런데 선거는 어쨌든 20일 후에 결과를 봐야 하고요. 아직은 알 수가 없는 영역입니다. 자, 이주열 그
한은 총재께서 저출산 고령화로 엄격한 재정 준칙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기준금리를 연 0.5%로 동결하셨습니다. 자, 미국이 앞으로 상당 기간 금리를 동결을 하기로 하였고요. 한국도 동결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래프를 보시면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저의 금리입니다. 그래서 돈은 항상 갈 곳을 찾고 있습니다. 자, 어제 애플이 아이폰 12를 발표를 했죠. 네, 삼성과 5G 결투를 한다고 하는데요. 한국의 5G가 그 속도가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5G는 속도가 엄청나다고 하네요. 자, 이번 시장에서 아이폰과 갤럭시 누가 승리할지 궁금합니다. 자, 확 바꾼 이마트 코로나 침체 속에 올 최고 실적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자, 쿠팡, 마켓컬리 등이 이렇게 선전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오프라인 매장인 이마트가 많이 침체를 겪었었는데요. 코로나 기간에 최고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답은 고객에게 있고요. 고객을 만족시키는 기업은 매출이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자, LG화학 주당 1만원 배당을 한다. 네, 주총 앞두고 주주를 달래기에 이제 들어갔다는 그런 기사인데요. 아무래도 그 이달 30일에 그 배터리 사업 분할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했겠죠. 네, 현재 LG화학의 한 주가 62만 8천 원입니다. 그래서 주당 배당을 10,000원 한다고 해도 수익률로 따지면 1.6%고요. 은행 이자의 뭐 3배 정도입니다. 지금 그 좋은 기업들은 다 3% 이상의 배당을 하고 있죠. 그래서 크게 매력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주당 2,000원을 배당을 하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크게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자, PDR, 네, 주가 꿈 비율이죠. PDR로 따져보니 BBIG 주가가 저평가됐다. 그래서 배터리 대장 LG화학은 뭐 0.7배에 불과하다. 뭐 이런 기사가 났는데요. 지금까지 그 주식의 그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은 PER과 PBR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PDR이라는 개념이 새로 나왔는데요. 여기서 의미 있는 게 뭐냐면 테슬라가 도요타 시가총액을 넘었다는 소식은 충격이다. 하지만 테슬라의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도요타의 내연 기관차 시장 점유율보다 높다는 것을 보고 이해가 됐다. 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자, 그 한두 증권에서 PDR이라는 개념을 만들어서요. 기존의 PER, PBR과 다른 새로운 계산법인데 새로운 시장과 그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주 좋은 관점이라고 보여지고요. 새로운 시장이라는 것은 새롭게 앞으로 굉장히 커질 시장을 의미하겠죠. 자, 경기로 번진 전세대란 과천 판교 속속 10억 돌파했다. 자, 서울의 전세 난민이 이제 전세가가 오르니까 전세가를 올려줄 수가 없고, 그래서 서울 아파트를 살려고 했더니 서울 아파트는 가격이 너무 비싼 거죠. 반면에 경기도는 아파트 가격이 그리 비싸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서울의 전세가 상승은 경기로 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경기는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적기 때문에 매매가를 밀어 올리게 됩니다. 이제 서울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전세가 상승이 확산될 것입니다. 여기 기사를 보시면요, 커지는 깡통 전세 우려 이런 기사가 있고, 자칫 집값이 내리면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는데, 이분은 아마 그 깡통 전세의 개념을 잘 못 알고 계십니다. 자, 예전에는 매매가가 하락하면서 뭐죠? 공급 물량이 많아서 매매가가 하락하면서 전세가 아래로 내려와서 역전세로 깡통 전세가 발생을 했죠. 여기서 원인은 공급 과잉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각종 규제로 매매가는 보합이라든지 소폭 상승인데 반해서 전세가가 더 빨리 급등해서 생긴 역전세입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는 안 해도 되고요. 오히려 전세가는 매매가를 밀어 올릴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기사는요. 세종 집값이 뛰니 대전도 들썩 분양권 값이 2년 새에 2배로 껑충 상승했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자, 서울에는 서울을 보필하는 경기도가 있듯이 세종에 있는 대전이 있습니다. 세종의 집값이 빠르게 상승할 때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대전에 투자를 했죠. 물론 대전도 규제 지역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정부는 이미 오를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인근 세종 아파트 가격 급등에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까지 더해져 대전 분양권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이런 기사인데요. 자, 부동산 가격은 항상 동심원을 그리면서 그 주변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래서 세종이 상승을 하고 그 힘이 퍼져서 대전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올해 수도권 상승률 1위는 수원 8달구라고 합니다. 10억 클럽에 임박을 했다고 하네요. 그동안 그 8달구는 상대적으로 약간 저평가를 받은 곳이었죠. 하지만 향후 미래 가치는 높은 곳입니다. 자, 수인선이 연장이 되고 신분당선이 또 연장 예정입니다. 그리고 화서역에 스타필드가 예정되어 있고요. 수원역에는 KTX가 다니고 있고 향후 GTX가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네, 영통 망포에 있는 삼성전자와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수원 8달구의 그 네이버 지도를 캡처를 했으니 이 지도를 좀 선티원 카페에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는요. 금호역 역세권 금호 23구역 공공재개발 신청을 했다. 네, 이런 기사인데요. 자, 이제 재건축이 막히니까 공공재개발 신청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빌라도 투자 가능성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공시가 1억 이하면 취득세가 낮아서 더욱 그렇고요. 역세권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는요. 수인선 복선 전철 개통 대규모 종합병원 2024년 개원 예정이다. 그래서 고색 호메실동이 서수원의 핵심으로 부상을 한다. 네, 그래서 수인선이 최근에 연장이 됐죠. 그리고 앞으로 또 대형 병원이 개원할 것이기 때문에 고색과 호메실의 미래가 굉장히 밝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뭐 수원 쪽에서는 가장 저평가된 곳이 서수원이었죠. 그런데 여러 미래 가치가 높은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전망이 밝다고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자, 스스로 전세 시장 무너뜨리고 또 대책에 골몰하는 정부. 네, 여기 보시면은 뭐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네,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이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전세 난민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 뭐 집을 나와야 되는데 오도 갈 데가 없어지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전세 물건을 늘리려면 현재 2년 거주 요건을 없애고 분양가 상한제를 없애고 임대사업자를 활성화하고 다주택자를 용인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시중에 전세 물건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모두 정부 정책의 방향과 반대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전가구 1주택의 세상은 천국이 아닌 지옥입니다. 그 이유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 매일경제신문 보겠습니다. 네, 정의선 회장님이 현대차그룹에 취임했다는 기사가 처음으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네, 고객, 인류, 미래, 나눔이라는 가치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고객 지향적이고요. 그래서 현대차의 미래는 매우 밝습니다. 자, 그 이유는 사업의 방향성이 바릅니다. 네, 4차 산업의 방향과 굉장히 맞고요. 그 다음에 이상이 높고 연구개발,
투자에 자금을 아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그 현대차하고 뭐 삼성전자, LG전자, 또 LG화학 또 이런 회사들이 많이 협력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한국은 그 자동차는 세계 5등이지만 가전은 세계 1등이고요. 배터리도 세계 1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영역의 사업들이 같이 연합을 한다면 그 시너지가 엄청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여당 지자체장과 지방의원까지 다주택자는 집을 팔라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주택자는 투기꾼이고 적폐고 악당이라는 생각은 주택의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듭니다. 다주택자는 절대 악도 아니고 필요악도 아닙니다. 다주택자는 시장의 순기능을 만드는 선입니다. 이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네, 정의선 회장님께서 그룹의 4대 키워드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네, 아주 멋진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고요. 2025년에는 그 선두를 굳히겠다. 그래서 세계 시장 점유율 10% 달성. 네, 22년도에는 로보택시를 상용화하겠다. 그리고 투자를 앞으로 5년간 100조를 하겠다고 하는데요. 삼성전자는 앞으로 10년간 133조를 투자한다고 했죠. 네. 그런데 기간 면에서 보면은 삼성전자를 뛰어넘는 엄청난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자, 현대차가 CES 2020에서 공개한 미래 모빌리티 비전 티저 이미지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차와 그리고 또 이런 비행체가 같이 인간의 그 이동을 이렇게 돕는 이제 그런 플랫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현대차는 자동차 회사가 아닌 모빌리티 회사를 추구하면서 인간의 자유로운 이동을 돕는 것이 회사의 목표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 자유로운 이동의 자유라는 말이 너무 아주 좋게 느껴집니다. 자, 팀 쿡 애플 최고 경영자가 아이폰 12를 이제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애플이 진짜 5G 전략을 지금 내세우고 있는데요. 네, 이 전략이 갤럭시를 누를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신혼부부 특별 공급 소득 요건 변경안이 나왔는데요. 자, 신혼특공이 문이 더 좁아졌다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면은 경쟁이 더 심화되고 당첨 가능성은 더 낮아질 예정으로 보여집니다. 자, 미국이 그 한국에 화웨이를 쓰지 말라는 그런 압력과 또 쿼드에 동참하라는 그런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중간에서 참 한쪽을 선택하기 어려운 한국이지만 그래도 지혜로운 결정을 하기를 바랍니다. 네. 존슨앤존스에 이어 릴리라는 회사도 코로나 백신 임상 시험을 중단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3상에서의 그 개발 시험 결과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백신 개발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백신을 맞았다고 해도 면역과 항체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좀 굉장히 암울한 뉴스기는 한데요. 자, 백신의 항체가 지속되지 않으면 백신은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3일 만에 치료제로 코로나를 극복하였습니다. 어쩌면 코로나의 해법은 백신이 아닌 치료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코로나에 걸려도 바로 치료할 수 있다면 코로나의 공포는 사라질 것입니다. 자, 침해설 부과시키는 트럼프, 오바마 끌어들이는 바이든. 네, 그래서 지금 바이든이 좀 침해가 있다는 그런 주장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선전 찾은 시진핑 더 높은 계약 개방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선전은 중국의 실리콘밸리죠. 시진핑도 4차 산업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 같습니다. 자, 선전에 1980년도와 2019년의 그 변화를 이렇게
그래프로 표시를 했는데요. 네, 엄청납니다. 네, 수천 배의 성장을 했습니다. 네. 자, 영상회의 줌으로도 요가를 배운다. 앞으로 온라인 강의가 이런 식으로 대세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가을 분양 성수기가 왔지만 건설사 공급 일정도 못 잡고 있다. 온갖 규제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기사인데요. 자, 건설업은 단 한 번의 실수로도 회사가 사라질 수 있는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대부분 뭐 PF로 인해서 은행에다가 뭐 수천억을 빌려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불확실성이 있으면 함부로 사업에 뛰어들지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은 분양경기 실사지수인 HSSI가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서울이 89, 경기가 81, 울산이 85, 세종이 82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100 이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경기도가 가장 낮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경기도는 전세가가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 그 뒤를 이어서 매매가가 오를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자, 2030 내 집 마련 기간 문정부에서 4년이 더 늘어났다. 네. 집값을 잡는 방법은 공급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공급이 있었기 때문에 집값이 좀 안정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공급을 해야 되고요. 이 공급은 공공주도가 아니라 민간 주도로 해야지 그 공급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네. 자, 분양가 깜깜이 심사 여전하다. 회의록 공개는 3곳밖에 안 했다. 네. 그래서 이 분양가 상한제가 이런 식으로 회의록 공개를 요청을 해도 공개를 안 하거나 이제 요청을 이제 들어주지를 않죠.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그 예상이 불가능하게 되면은 그 기업들은 이 사업을 운영을 해서 이익을 볼지 손해를 볼지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불확실할 때는 확실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사업입니다. 섣부른 사업을 시작으로 인해서 회사가 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그로 인한 공급 부족이 되겠죠. 자, 전세 구하려고 아홉팀 줄 서고 제비 뽑는 현실 누가 책임질 것인가? 자, 어제 선티원 뉴스 브리핑에도 나온 사진인데 뭐 어제 뭐 카톡방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떠돌아다닌 사진이 있죠. 그래서 지금 전세난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올 가을이 아니라 내년 봄이 더 심각할 것이고요. 내년 가을은 더 심각할 것입니다. 자, 내년에는 전세 난민이 엄청나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물건을 늘리려면은 2년 거주 요건을 없애고 분양가 상한제를 없애고 임대 상한제를 활성화하고 다주택자를 용인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시중에 전세 물건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모두 정부의 정책과는 반대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전가구 1주택의 세상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입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기 때문이죠. 네. 다주택자는 선입니다.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공급해 주기 때문입니다. 낡은 집은 임대만을 원하지 그 집을 살려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주택자는 그 낡은 집을 고치고 수리해서 임대하여 주기 때문에 선입니다. 그러면 무주택자분들이 그 집에 살면서 새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청약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2020년 10월 15일 목요일 선티원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